오늘 수업은 이제 탕반부터 시작이 되네요. 1교시는. 그래도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하루 하는 수업에 그것도 야간반 제가 좋아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대학에 강의를 나갈 때도 주간부터 야간까지 모든 수업을 하루에 다 몰아서 했어요. 그런 특권을 좀 달라 해서 이유가 야간만 할 수도 없고 야간이 주 시간인데 그래서 쭉 야간까지 달리고 끝나서 2부 시간이 수업 시간보다 길죠 보통. 그래서 올해는 못했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탐구반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 7일이네요 벌써. 아유,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난 지가 벌써 한 달이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도 시간은 뭐 예측 없이 잘 가리라 봐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명리 공부의 원칙을 너무 제가 뭐 안 해도 된다 가볍게 말씀드리니까 오히려 이 역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실제로 우리 공부의 핵심이라는 몇 가지를 제가 적어봤어요. 여러분들 이 부분은 제가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를 할 때 또 제가 공부를 할 때 썼던 방법이에요. 근데 명리도 그 원칙, 제가 생각하는 뭐 원칙이라기보다는 길에서 뭐 다른 길도 있겠습니다만 특별히 빠져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명리 공부를 처음 만나셨거나 여지껏 오래 오셨는데 공부적으로 발전이 없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은 오늘 요 파트 이야기를 할 때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면 혹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보고 제가 좀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로 명리 책을 시중에 유명하다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헌책방에서 사셔도 되고 적어도 제 생각에는 책이 나온 시기를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 세 권을 구합니다. 세 권을 구해서 목차를 찢으세요. 아니면은 뭐 다 적든지. 책 그거 가지고 있어봤자 그 나중에 쓸 일 없으니까 찢어도 돼요. 세 권의 책에서 공통적으로 목차가 이루어진 것만 추려냅니다. 그걸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그거를 상하권으로 누군가는 만들고 누군가는 7권으로 만들고 뭐 누군가는 단편으로 하고 누군가는 한 장으로 하고 그럴 뿐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전체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많고 이 공부를 하시다가 어디에 늪에 빠지시냐면 아주 우리는 올라가야 될 산이 100m면 10m, 20m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어떤 제가 볼 때는 함정이기도 하고 즐거움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필이 딱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거기에 깊이 연구를 하고 주위에 물어보니 이거 뭐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다 엉뚱한 소리를 하거든. 그래서 깊이 들어가다가 아차 정상은 100m인데 10m, 20m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목차를 외우셔야 됩니다. 제가 외우는 말 오늘 처음 쓰죠. 외워야 돼요. 그거는. 그 목차는 못 외우면 한 10부를 카피하셔서 화장실, 누워서 침대에 주무시면 천장, 벽면, 차에 차를 늘 타시면 차에 옆에 한 페이지에 딱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몇 번씩 보시면서 명리 공부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어떻게 되는지를 쫙 일단 외우셔야 돼요. 외워놓고 이해하세요. 이해하려 하지 말고 목차를 이해할 게 뭐 있습니까? 개뿔. 그러니까 목차를 일단 외우셔야 됩니다. 아주 이제 지름길을 가르쳐 드리는데 물론 여러분들 단계가 넘으신 분은 관계없어요. 그리고 나서 가장 기초적인 것 항상 쓰는 도구나 단어가 있어요. 책을 읽어보시면 그냥 가볍게 읽으세요. 소설책 읽듯이. 뭐 다른 선생님 공부하는 건 저뿐만이 아니고 누가 뭐 잠시 와서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떠드는 거 뭐 글자까지 하나도 안 빠지게 뭐 적어서 외우겠다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가볍게. 어차피 그 구한 세 권의 책
또 여러분들 10년 차이로 있는 걸 구하라니까 선생님 난 최근에 10년 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참 선생님 말을 잘 듣기 때문에 어디 가서 1980년대 책 1960년대 책 주세요. 이래가 구할 필요 없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구하시면 사진으로 찍어 오셔도 되고 복사해 주잖아요. 그것도 뭐 2페이지만 해오는 건데 목차 길어봤자 A 한 장, 두 장 정도면 끝납니다. 내 바닥이면. 원래 그렇게 갈 것도 없는데 뭐 씹으로 사서 그런 기고. 그리고 나서 그 책에 있는 거를 읽어보세요. 도서관에서 보세요. 책 사지 말고 제발 읽어보시면 거기서 중복돼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역술인들 또 책 읽는 게 귀찮으신 분들은 동영상 몇 개를 요즘 유튜브에 떠들면 나오죠? 사주 어쩌고저쩌고 하면 쭉 나오는 거. 그것도 연식이 오래된 아저씨, 아주 이쁜 젊은 그 선생님, 뭐 중자 나이로, 뭐 여러분들이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 분들 강의를 들으면서 떠드는 단어 중에 일상 용어가 아닌 명리 용어인 것 같은데 중복돼서 나오는 걸 적으세요. 그런 데는 뭐 육친에 대한 이야기, 12운성에 대한 이야기, 격국에 대한 이야기, 그래 본들 그 단어나 문장이 많지 않아요. 역술인들 중에 머리 좋은 사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무속이나 역술인들 중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서 손님 받을 때마다 쓰는 말 녹화해 보면 한 3살에서 5살 애들 쓰는 단어로 먹고 살아. 이건 우리끼리 이야기인데. 이거 다른 사람 없죠? 우리끼리죠. 그 단어로 계속. 그럼 뭐 의사는 별 수 있는가? 카메라 달아놓으면 내과 의사 하는 말, 외과 의사 하는 말, 종합검진센터 의사 하는 말 다 똑같아. 똑같아. TV에 나오는 뭐 유명인사들 쓰는 말 강의 한번 들어보세요. 똑같아. 그 말이 그 말이야.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어. 특별할 게 없단 말이지. 그래서 항상 쓰는 도구나 단어의 원리를 그냥 사전에 찾아보셔도 다 나옵니다. 요즘 명리 단어 정리되어 있고 그렇게 정리해 놓고 왜 그렇게 불렀는가를 한 일주일만 고민해 보세요. 그 단어 많아봤자 30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더 깊이 학문적으로 연구하면 한 50단어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우리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어요? 매일 저 초등학교 3학년 때 보면 전과 보고 해야 될 게 단어 뜻 적어오기. 그거 우리 늘 하던 거잖아. 응. 적어놓고는 이런 뜻으로 만들어진 이 단어를 왜 명리학에서는 이렇게 불렀는가를 왜를 가지고 연구해 보시라. 내 같으면 이걸 뭐라고 불렀겠는가? 옛날 그 시절에는 이렇게 부른 걸 지금 만약에 내보고 여기에 맞는 이런 뜻에 맞는 단어를 찾으려면 이거 말고도 좋은 거 있지 않은가? 고민해 보시라고. 그러면 고민해 보시면 30개의 단어 중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다 뜻하는 거에 맞는 단어를 찾기가 어렵다는 걸 일단 이해하실 테고 그러면서 단어에 대해서 귀에 이제 와닿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댄스를 즐기고 골프를 즐기고 탁구를 즐기고 당구를 즐기고 낚시를 즐기고 하려면 기본적으로 그 경기를 해볼 때 카운터 내는 방법을 알아야 되죠. 탁구의 카운터 룰, 배구, 농구, 축구, 당구 다 달라요. 적어도 기본적으로 즐기려면 잘은 못해도 경기 룰 정도는 알아야 재밌잖아요. 물론 다들 모르면서 시작하는데 가장 재밌을 때가 그런 룰을 알 때 즐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어 공부하시라. 그리고 그런 단어를 여러분들 지금도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많을 거예요. 왜 목생하 해서 나오는 것 중에 자기하고 같은 거를 뭐라 부르고 다른 거를 뭐라 부르고 식신상관이라고 왜 다르게 부른가? 그럼 달라서 그렇게 부른다 하지만 하나는 식신, 먹는 거하고 관계되어 있고 하나는 상관,
관을 상하는 거라고 적어놨단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공부를 해보시면 목생화에서 화생토에서 자기가 생하는 글자의 음량을 두고 많은 의미가 있어요. 그 많은 의미 중에 저렇게 말했을 때 나는 이거를 지금 부르면 다르게 부를 수 없겠는가를 고민해 보시면 왜 어른들이 오랫동안 그 단어를 썼는지 좀 이해가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니도 낳아봐라. 장가 가봐라. 자식 키워봐라. 그리고 안 키우는 우리가 생판 안 키우면서 자식을 어떻게 알아? 그러면 하다못해 뭐 고양이 개라도 키워봐야 돼. 그 말이 여러분들 보고 그 단어를 가지고 뜻에 맞는 새로운 단어를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한 번만 고민해 보시면 그 단어가 머릿속에 팍 박힌다. 그냥 아무리 외워도 안 외워진다. 이게 공부의 방법이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 그리고 고리타분하고 이해 안 되는 단어는 사실 그거 버리세요. 그거 그대로 부른다고 뭐 달라질 게 없어. 여러분 H2O를 물이라 한들 월이라 한들 그거 이래 한다고 달라질 일이 없어. 그놈은 원래 그놈이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적어도 이 공부를 하시면서 저는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어. 나는 이거를 상관을 다른 말로 표시하고 싶어. 육친 중에 이해 안 되는 인성이라는 것도 편인 정인을 나 이제 좀 다른 말로 하고 싶어. 응? 어떤 사람은 큰엄마 작은엄마를 핥히고 어떤 사람은 우리 아버지의 예인이라고 또 뭐 표현할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려면 자유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내용을 확 알면 그거는 일이라 하든 일이라 하든 관계없다. 몇십 년 전에 서울대학교 동아리에서 사주명리 동아리에서 우리의 그 육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식간 시비지를 숫자로 계량해서 바꿔봤어요. 계량했다는 것보다 이제 바꾸었다. 갑을 가, 나, 다라, 마바사. 자축인묘를 갖다가 뭐 1, 2, 3, 4, 5 또는 뭐 헷갈릴 수 있으니까 A, B, C, D 이래가지고 갑자를 뭐 가 A 또는 한글로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는데 그래도 나름 머리가 좋고 신세계라는 친구들이 해도 결론은 뭐 갑자만큼 편한 게 없더라.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 일이 예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마시고 자기만의 단어로 이해하고 제 해석에도 아무 관계없다. 그렇게 만들어내세요. 창조적으로.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서 그 내용 뜻을 가지고 요리조리 살펴보시되 대신에 여러분들이 여유를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공부도 사랑의 대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사랑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군화라는 사랑도 있고 상화라는 사랑도 있어요. 이걸 이제 한의학적으로 말하면 기뻐서 열이 나는 경우와 화가 나서 열이 나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대부분 화를 내는 사람이 많아. 그러면 여러분 원위치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응? 아니 사랑 그게 뭐라고? 열날 일을 내가 찾아가면서 핥히고. 때로는 그럴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 행복해야 돼. 행복하려고 사랑하잖아. 그러니 여러분 이 공부를 하시면서도 좀 이해 안 되고 답답하고 또는 해석이 잘못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사랑의 대상으로 이 공부를 보시고 요리조리 기쁘게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이 뭐 여러분이나 저나 꼭 명심해야 될 거는 이 명리 공부가 예전에 뭐 완성된 게 아니에요. 토정 선생님 글, 뭐 누구 글, 그 역대 중국 거든 일본 거든 명리는 사실은 한 바퀴 돌면서 일본에서 재가공된 걸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썼습니다. 부끄럽게도. 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걸 나서는 걸 좋아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뭐 사이드 공부로 봤지. 근데 일본은 아주 체계를 갖추고 해오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부끄럽고 쪽팔리게도 일본 책을 수입해서 봤단 말입니다. 우리 거 훔쳐간 놈들한테. 이제는 미국 사람 책을 봐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풍수지리설도, 풍수에 대한 책도 외국어로 공부가 나가서 들어온 게 더 책은 잘 돼 있어요. 이해할 수 있도록. 완전히 모르는 거에서 자유롭게 공부하니까 책이 자유로워지잖아. 여러분, 명리가 삶을 닮은, 삶을 연구하고 이해하고 하려고 만들어 놓은 책인데, 명리의 어떤 이론만이 그 공부에 달하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거 자체도 우리 삶에서 온 거야. 그러면 시대가 바뀌면 달라져야 되고, 그죠? 상황이 달라지면 재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의학도 끊임없이 달라지고, 이론이 달라지고, 내용이 달라지고, 그동안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한 것도 세월 속에 차선이 되고 나중에 알아보니 선이 아닌 악인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오늘 수업에 뒤에 나올 텐데. 둘째 시간 마지막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우리 시대의 나름대로 변화시키고 완성시켜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당부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공부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단을 만납니다. 처음에 음량을 배우다가, 오행을 배우다가, 식간 12지를 배우다가, 합충, 형파, 글자끼리의 관계를 배우다가, 살짝 넘어가면서 이제 육신도 끝나고 나면 12운성을 배우고, 격국을 배우고, 조우용신법을 배우고, 이러다 보면, 그런 중 하나가 이 문제를, 명리라는 문제를 온통 전후, 좌우, 상하로 다 해결되는 줄 알고 거기에 너무 집착하셔서 그 한 부분이 전체를 움직이지 못하니 거기에 분노하시거나 좌절하셔서 공부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디서 강의를 들어보니 12운성이면 다 된다. 격국명신이면 다 된다. 조법이면 다 된다. 그래서 귀신같이 맞췄다. 영도다리 박도사 박씨가 많아서 그런지 하여튼 연극으로도 나옵니다마는 아무튼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만나다 보니 그 작은 게 명리의 전부인 줄 알고 깊이 들어가 보니 내가 이해 안 되거나 상대방의 내용이 이해 안 될 때 명리의 수준을 그 정도인 줄 알고 포기하시거나 좌절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지 아무리 비싸고 좋고 다양한 기능을 가진 타이야 만짝도 차 하나는 안 되잖아요. 물론 그거 팔면 바꿔지지만 타이야 만 개만 가지고는 자전거를 못 만듭니다. 여러분, 핸들이 있어야죠. 브레이크 있어야죠. 차체 있어야죠. 윈도우 있어야지요.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과정은 어느 부분에서 누군가가 강의를 하거나 책에서 브레이크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차의 생명이라 할 수 있다. 한데 여러분들은 그 말만 딱 듣고 부품상에 가서 차 브레이크를 사서 차가 안 간다. 차가 안 가.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 작은 부분에 좌절하시지 마라. 넘어가시다 보면 사실은 세월 속에 필요 없기도 하고 전체의 과정에서는 아주 작은 부분이기도 하고 또 그걸 건너뛰다 보면 어느 부분 맥히는 걸 건너뛰다 보면 자연히 이해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으로 돌아갈까요? 그때 당시에는 구구단 못 외우면 손바닥 맞았고 집에를 못 갔죠. 오늘 이 계단 해야라 못 맞으면 맞고 또 남아요, 또 많이 남아요. 그렇게 끊임없이 남아 있었다 한들 세월 지나서 구구단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또 모르면 어때? 책받침 보면 다 나오는데. 아무튼 이 공부가 사실은 내 안에 있어요. 사람 일이니까. 적어도 남의 거를 못 봐도 내 건 확실히 볼 수 있다. 자고의 여행이 끝나고 나면 이런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